예, 반갑습니다. LS 산전의 유성열입니다. 사실 이제 아마존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적용된 사례들은 많이 이제 들으셔서 굉장히 반하신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LS 산전은 2015년도에 이쪽 관련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아마존 베이스, 그러니까 아마존 위에 CA 시뮬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지금 현재도 운영 관점에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속한 팀은 지금 산전의 연구소의 C2 혁신팀이고요. 저 C2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설계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CAD와 CA 쪽의 프로세스, 조직, 그다음에 운영 관점에서의 인프라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 전에 꼭 오버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바깥에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늘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요즘 이제 AI와 로봇의 시대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진입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AI는 뭐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생각하는 로봇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인데, 어찌됐건 사람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이 머지않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CA 시뮬레이션 쪽의 일을 담당을 했었고 2015년부터 이제 저의 업이 좀 바뀌었는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게 됐으며, 누구랑 했으며, 뭘 했으며, 어떻게 했으며. 아마 이 일련의 질문들을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냥 질문 중심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했는지는 저 위에 놓여져 있는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들을 R&D 단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트렌드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컴퓨터의 환경이 변했다, 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의 기술, AI, 빅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컴퓨터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엔지니어링 툴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저는 퀀텀 컴퓨팅 서비스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아마존도 물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퀀텀 컴퓨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보편화, 그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아마 2, 3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키워드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보편화됐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냐는 걸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냥 돈을 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컴퓨터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서비스 개념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HPC는 왜 하느냐 했을 때, 아까 워크스테이션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는 고성능 멀티코어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는 사실 과거 한 20년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엔지니어라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이런 환경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키워드가 있고요. 그러면 CA 플랫폼은 뭐냐? 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HPC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CA 플랫폼이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좌측에 보이시게 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는 공학용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이죠. 한 1억 상회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 그다음에 아스 기반의 이제 뭐 AWS 또는 다른 컴퓨팅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다 연결해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쓸 수는 없을까? 사실 이 고민의 시작이 저희의 이제 플랫폼을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A 플랫폼이라고 하면 아스로 돼 있는 서비스를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스로 표현되는 소프트웨어들을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자사의 플랫폼은 주요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아스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CA 플랫폼을 뭐 저희가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좋은 파트너들이 있었습니다. 뭐 AWS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NCS는 공학용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고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리스케일은 뭐냐?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국내의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많이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고 있는데 리스케일은 CA 플랫폼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 쪽 시뮬레이션 환경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과 저희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LSIS를 뭐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다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크게는 전력의 송변전 기기와 그다음에 수배전 기기,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R&D에선 사실 저 위에 타이틀로 하는 R&D 스피드업하고 개발기간 단축을 2015년부터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스피드 있게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설계 쪽, CAD 쪽, 그다음에 시험 쪽,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 이런 부분들을 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좀 하자 해서 2015년부터 했고요.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 5년 중장기 로드맵을 가져갔는데 이제 저 밑에 있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관계로 이제 7년짜리 그래서 202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잡아놨고요. 지금 현재 딱 절반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칠 텐데요. 센스메이커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업이 우리가 엔지니어인가? 우리가 정말 실무자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정체성이 좀 의심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조직적으로 전략을 또 많이 깊숙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의 로드맵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 센스 메이킹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저희 밑에 있는 팀의 동의 없이 센스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과거에 한명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배달의 민족의 그 디자인 쪽 관련된 책임자신데 업의 정의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일이 좀 어렵더라도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고민으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희 쪽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좀 놀라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15년 하반기 때 이제 컨설팅을 받고 그 15년도 하반기에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조직은 매년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요구 사항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이름이 바뀌는 건데 저희가 16년도 당시에 HPC를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 전체적으로 컴퓨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타진을 했고요. 16년도 말에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15년도 말이죠. 했는데 일단 딜레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돈을 안 들이고 적게 컴퓨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AWS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16년도 중반기였고요. 그래서 17년도 초창기 때 이제 최종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팅에 사용하는 비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비용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 이 환경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거냐? 지금 18년도 초창기 때는 이제 저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LS 그룹 계열사 전체로 다 확대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당해년도에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또 지금 거의 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연 한 20테라 이상, 뭐 40테라까지 좀 육박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DN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온프라미스 방식의 그 장점도 있지만 이 퍼블릭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캐드단, 설계단에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한 캐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건 한 2000년도부터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저희 쪽 플랫폼은 뭐 깊이 있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CA 플랫폼은 잠시 뭐 말씀드렸지만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전부 연결해서 실제 R&D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디벨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랫폼화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꿈이자 이 가야 될 방향인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형태로 좀 바뀔 생각이고요. CA 플랫폼을 하면서 1년 동안 뭐 ROI 분석, TCO 분석을 진행해서 경제성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의사결정을 받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학용 소프트웨어, CA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CA 클라우드를 접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들은 유지 보수 없이 딱 스탑을 시켜놓고 현재는 모든 부분을 다 클라우드의 온디맨디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측한 사용량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기존의 IT 서버를 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VPN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아마존의 서버, 클러스터, 스토리지, VM 환경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환경에서 이제 리스케일이 구축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은 있지만 그 환경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 뭐 클러스터링도 오토화되어 있긴 하지만 10분이면 바로 잡 배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뭐 케이스에 따라서 시간별로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운영 효과를 계속 향상시키겠다고는 했지만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거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C레벨 이상 분들은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래서 사실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 운영 비용 절감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하드웨어 투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절감이 되느냐, 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절감이 되는 형태고요.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30%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한 대략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4%의 절감 효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EDA 쪽도 했지만 멀티코어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뭐 해석적인 기간 단축은 저희가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4배에서 10배 이상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환경 내에서 풀려고 하는 아주 좋은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트라이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가 기대했던 거는 자사의 엔지니어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부분의 결과는 18년 동안 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이 코어 수를 모니터링한 겁니다. 사용 코어 수를. 그래서 지금 저 피크치로 보게 되면 한 6,300코어, 지금 19년도 1쿼터가 지났죠. 1쿼터가 지났는데 지금 한 9,000코어, 주 단위로 9,000코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10,000코어를 올해 연도 안에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인원수는 한 35명 내외에서 저 정도의 코어 수를 주 단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플럭체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누적 평균을 내서 코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가 요 실선입니다. 요 누적 평균을 낸 실선 부분이고요. 요 점선은 저희가 예측한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하한선,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이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고 있느냐를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예,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쓴 만큼 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용을 많이 하고 결과를 많이 내면 좋겠지만, 그렇다 손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19년도 상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실무자들이 이 사용 환경에 좀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사용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도표는 빨간색이 이 클라우드 코어를 사용한 거고요. 파란색 부분이 24시간 온프라미스로 요 정도 갖췄을 때 저 정도의 사용을 충분히 커버리징 할 거다 해서, 온프라미스로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코어 수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가상해서 만든 그래프고요.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를 쓰지 않게 되면 요 선을 쭉 늘렸을 때 결과는 이쯤에서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압축된 시간 안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무한정 코어를 써야만이 그 기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아마 구글에 가시게 되면 뭐 저희 쪽 사례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17년도 파일럿 당시에 한 3개월 동안의 작업을 한 거고요. 기존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한다면 저희 이제 전력 기기 중에 일부인 수냉각판, 여기에 이제 전력 소자들을 냉각하게 한 수냉각판이 한 30몇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는 이 정도에서 한 요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풀로 가져갔을 때 정말 그 시간으로 해석이 풀릴 것이냐, 물론 풀이 작업,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솔빙 타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동등하게, 대신에 멀티코어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512코어를 썼을 때 같은 시간대에 여기는 한두 개, 이쪽은 전체 풀 모델에 대한 냉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계신 분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퀵하게 작업했던 내용이고요. 이 이미지는 저희 기계학회 때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그룹사 확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저희 산전만큼 파워풀하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각 회사별로 필요한 해석 부분들을 계속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효과 측면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해석 시간이 단축된 부분, 그다음에 해석당 비용이 좀 감소했다라는 측면이 좀 존재하고요.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대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초 남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발표를 뭐 AWS의 행사 때, 리스케일 행사 때, NCS 행사 때 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투데이에는 클라우드가 중심에 있습니다. 기존의 IT 인프라 플러스 클라우드 환경. 2025년도가 되면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환경으로 갈 터인데, 저희 쪽 사례를 가지고서 뭐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써놓은 워딩을 본인의 업에 잘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시고요, 작게 시작하시고 빠르게 행동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 이 워딩이 좀 바뀌었습니다. 스타트 스마트하게 시작해라. 그다음에 이터레이션을 자주 해라. 애자일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뭐 발표하면서 좋아하는 워딩이고, 아까 이제 센스메이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스메이킹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데, 크리스티안 마르스베르그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AI가 또는 빅데이터가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센스메이킹이다라고 하는데요. 센스메이킹은 아마 정보들은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으로 바꾸고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거를 지식화하는 거는 사실 센스 메이킹이다. 그래서 정보는 방대할지 모르겠으나 분석을 하고 뭔가 다른 어나더의 일을 시작을 하려면 센스 메이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센스 메이킹이 돼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체인지 메이킹, 변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변화를 만들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가치를 다시 센스 메이킹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다시 이현석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